2026년 2월 새벽 공기가 차가운 시간에 시장을 흔드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하나로 묶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결합의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 원화로는 1,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숫자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를 꺼냅니다. 삼성의 시가총액과 견조도 과장처럼 느껴지는 규모,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의 상징과 나란히 놓아도 한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나 싶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큰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이고 xAI는 AI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로켓과 AI를 한 지붕 아래 묶는 순간 세상은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숫자가 곧이어 등장합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의 최대 100만 기 위성 시스템을 신청했다는 보도와 공지입니다. 지금 지구 궤도 위 위성이 만 단위로 늘었다고 하지만 100만 기는 그 질감이 다릅니다. 단순 확장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FCC 자료에서 그 시스템이 사실상 궤도 데이터 센터로 묘사된다는 지점에서 이 뉴스는 우주 산업이 아니라 AI 산업의 뉴스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대한월드는 질문을 바꿉니다. AI가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AI를 누가 더 오래, 더 크게 키울 수 있느냐로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MS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성장해왔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로,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며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AI 패권은 사실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 전기, 냉각, 칩, 네트워크 위에서 결정되는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다르게 말해 AI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망과 GPU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판을 뒤집는 판단을 합니다. 전기를 지상에서만 구해야 하나,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망은 압박을 받고 냉각은 돈을 태우고 규제는 늘어납니다. 지역 주민은 데이터 센터를 반기지 않습니다. 환경 기준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 지상 인프라는 물리적 천장에 부딪힙니다. 그 천장을 깨려면 인프라 자체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아직 완성된 사실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준비의 단계입니다. 위성 100만 기라는 숫자는 신청 단계에서 논란과 검증이 따라붙고 우주에는 유지 보수 문제, 방사선 문제, 궤도 혼잡과 충돌 위험, 국제 규범과 안보 프레임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로켓이라는 발사 수단을 쥐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미 운영하며 여기에 xAI의 학습과 연산을 얹어버린다면 오픈 AI, 구글, 메타가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싸우는 동안 머스크는 궤도 위 인프라로 게임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단순한 합병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까지 모두가 뛰어드는 AI. 전쟁의 본질이 연산의 공급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AI의 다음 전장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라면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영상 추천, 자율주행, 국방, 금융의 계산을 누가 밤하늘에서 독점하게 되는 걸까요? AI는 말이 아니라 전기로 돌아갑니다. 오픈 AI가 강해 보이는 이유는 단지 모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를 굴리는 연산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산 공장은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같은 MS 서버 기반 생태계와 결합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은 API 제품은 Azure에 묶이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며 다른 클라우드도 병행하는 흐름도 함께 거론됩니다. 즉, AI가 커질수록 단일 회사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전쟁이 본질이 됩니다.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라는 자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략 무기라는 메시지를 공식 엔지니어링 채널에서 반복하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넣는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요컨대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공급망을 결합해 버티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의 약점이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지상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땅을 확보하고 전력을 끌어오고 냉각을 돌리고 지역과 정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순간 주민들의 반대가 생기고 전력 요금이 흔들리며 환경 규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입니다. 이 병목을 누가 먼저 뚫느냐가 2030년의 승자를 가릅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왜 계속 언급되냐면 지금 AI 시대의 삽과 곡괭이가 GPU이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같은 칩 공급망의 가격 결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대로 연산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바로 머스크가 던지는 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수단을 스스로 가진 회사입니다. 누군가가 우주에서 뭔가를 하려면 로켓이 필요하고 로켓 발사 빈도와 비용이 그 산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 발사 수단을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xAI를 묶는 순간 사람들은 단지 AI 회사가 커진다가 아니라 연산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다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핵심 팩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FCC에 최대 100만 기 위성을 신청했다는 점은 보도와 FCC 공지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신청이 단순 통신 확장만이 아니라 궤도 데이터 센터 성격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가 시장의 상상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란 결국 연산 장비 네트워크이고 스타링크는 이미 위성 6,000기를 궤도 위에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주장 혹은 시장이 덧붙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태양광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냉각에서 유리하며 땅과 규제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AI 연산을 키운다. 이게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xAI가 등장합니다. xAI는 그록이라는 챗봇을 전면에 세웠고 AI 학습 추론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산업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 구상과 xAI의 연산 수요가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무기로 바꾼다는 서사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시사 다큐는 여기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즉시 성공이 아닙니다. 100만 기 위성은 천문학적 규모이며 궤도 혼잡과 충돌 위험, 천문 관측 방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천문 관련 단체들은 밤하늘과 안전 이슈를 강하게 제기합니다. 즉,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규제의 전장이 바뀌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구상이 일정 부분만이라도 현실이 되면 AI 경쟁의 병목이 전력망에서 발사 능력과 궤도 운용 능력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구글 클라우드, MS Azure, 메타 데이터 센터는 모두 지상이라는 동일한 전장을 공유하지만 스페이스 X는 전장을 분리해버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삼성까지 끌어오는 이유는 기술 패권이 산업 패권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삼성 같은 제조 강국의 기업들은 이런 전환기에 생태계 전체의 흔들림을 체감합니다. 우주 인프라로 연산이 이동한다면 칩과 장비의 공급망도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패권 이동의 설계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오픈 AI가 끝나나, 구글이 끝나나를 묻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로 보면 첫 충격은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AI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연산을 구매하기보다 임대합니다. 시간당 GPU, 분당 연산, 월별 사용량 이 모델이 클라우드의 수익 구조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서 Azure와 깊이 연결돼 왔고 공식 파트너십 문서에서도 Azure 중심의 구조가 언급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AWS와 대규모 컴퓨팅 계약을 맺는 등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흐름도 거론됩니다. 이 자체가
연산 수요가 폭발해 다닐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산업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구상이 현실이 되고 연산 원가 구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와 냉각 비용이 내려간다는 가정이든 발사와 교체가 전기 물류로 바뀐다는 가정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산 단가가 내려가면 기존 클라우드의 가격 정책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AI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연산을 팔아 돈을 버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AWS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프레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엔비디아로 연결됩니다. 우주로 연산이 가더라도 칩은 지상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GPU 공급망은 여전히 핵심에 남습니다. 다만 그 GPU가 어느 데이터 센터에 꽂히느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메타의 자체 데이터 센터가 주요 전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궤도 위 연산이 생기면 전장은 추가됩니다. 즉 엔비디아는 어디에 팔든 팔린다가 될 수 있고 삼성 같은 제조 생태계는 어디가 표준을 쥐느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AI는 MS 서버 Azure 생태계와 엮여 있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 그런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로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미 굴리고 있고 로켓을 가진 발사 수단을 쥐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XAI와 묶이는 순간 경쟁은 AI 모델의 IQ가 아니라 연산의 고속도로를 누가 지배하느냐로 이동합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될까입니다. 머스크는 늘 큰 그림을 던졌고 그중 일부는 지연됐고 일부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봐야 합니다. 첫째, 기술 리스크입니다. 우주 환경은 지상과 다릅니다. 방사선, 진동, 온도 변화는 장비의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운용 리스크입니다. 100만 기 위성은 궤도 혼잡을 전제로 하고 충돌 위험과 우주 쓰레기 문제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FCC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 규범과 안보 프레임, 동맹과 경쟁 구도가 얽힙니다. 넷째, 경제성 리스크입니다. 태양광이 공짜라는 말은 매력적이지만 발사 교체, 보험, 운용, 지상국 보안까지 전체 비용을 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시대의 신호가 되는 이유는 이미 확인된 팩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결합하는 뉴스가 나왔고 그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되었으며 동시에 FCC가 100만 기 궤도 데이터 센터 성격의 신청을 접수 검토하는 흐름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시나리오가 실제 문서와 기업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투자 팩트 10%가 들어갑니다. 추천이 아닙니다. 구조 설명입니다. 지금 자본은 AI 모델 회사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GPU 공급망,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냉각과 네트워크, 그리고 우주 발사 위성 생태계로 분산됩니다. 메타가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협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장면은 AI 시대의 승부처가 데이터 센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다시 찍어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픈 AI는 MS 서버 Azure에서,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키우는 구조로 싸우고 있고 여기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과 로켓 발사 수단을 무기로 다른 전장을 만들 가능성을 던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FCC 100만 기 신청이 현실로 끌어당겼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늘 거대한 그림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장이다. 불가능하다. 언젠가 무너지겠지. 하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그는 약속한 시점을 맞추지는 못할지 몰라도 결국 방향만큼은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대량 생산도 그랬습니다. 재사용 로켓도 그랬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역시 처음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 세계 통신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전략은 빠르게 성공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먼저 잡은 사람은 결국 시장 전체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방향을 우주로 확장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이미 하나의 그림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인프라를 올리고 스타링크가 연결하고 XAI가 두뇌를 만들고 테슬라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구조. 자동차, 로봇, 에너지, AI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는 순간 기업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개별 뉴스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언제나 미래의 인프라로 먼저 움직입니다. AI 모델 자체보다 GPU를 만드는 회사,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우주 발사와 위성 인프라 같은 기반 산업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한번 만들어지면 수년 동안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오픈 AI는 MS 서버 위에서 움직이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싸우고, 메타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로켓이라는 발사 수단을 가지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테슬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이건 단순히 AI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인프라 생태계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낙관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시선입니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인프라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처음에 웃었고 그 다음에는 의심했으며 마지막에는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같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방향을 만들고 늦게 움직인 사람은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작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돈은 이미 AI를 넘어 AI를 움직이는 인프라를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흐름은 과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테슬라나 삼성전자, AI 관련 인프라에 합류하여 5년 뒤 아니면 10년 뒤 웃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보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을 한국 산업 지도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월드였습니다.